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오늘도 빠르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질문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볼게요. 자, 질문 내용에 보면, 일자별로 시간대 접속자 중에 가장 큰 숫자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져 있어요. 자, 여기 뭐 상세한 설명들도 나와져 있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만으로는 딱히 확인되어질 수 있는 정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제가 파일을 열어놓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접속자 수라고 하는 데이터하고 일자 시간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질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죠. 4월 3일 날 8시. 시간대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시간대에서 가장 큰 숫자가 나오는 이 숫자를 알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4월 3일에 9시라고 하는 것들은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텐데 여기에서 가장 큰 숫자. 자, 요런 숫자들을 하나씩 얻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작업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식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긴 하는데, 자, 뭐 이런 식의 작업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빠르게 생각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는 거죠. 피벗 테이블 이용하면 이 시간대를 묶어서 기본적으로 이 접속사 수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스파크라인이나 다른 시각화 도구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이용하려고 그러면 이 결과가 표로 반환되어지는 것들이 좋거든요. 자, 그러려고 그러면 당연히 파워 쿼리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표를 가지고 파워 쿼리에서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 탭에 테이블 범위 이런 걸 눌러야 되겠죠. 자, 그럼 자동으로 표로 변환이 되어질 거고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파워 쿼리 편집기 창에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자, 좀 접고 제가 조금 키워서 보여드리면, 자, 그럼 실제 이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그럴 때 여기 보시면 변경된 유형이라고 데이터 형식이 미리 자기가 자동으로 인식해 가지고 변환을 시켜 놓은 것들이 있는데, 자, 사실 얘는 날짜여야 되고 얘는 시간이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날짜 또는 여기 들어가서 다시 시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번거롭긴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 수식 입력줄에 요 일자라고 하는 열에 타입을 데이트 타임이 아니라 데이트로 설정되어질 수 있게 그냥 빈 영역 선택하면 바로 적용되어져요. 시간은 넘버라고 되어져 있긴 하는데 이것도 그냥 타임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빈 영역 선택하면 자동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형식을 원하는 대로 바꿔 놓고 난 다음에 얘를 시간대별로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10분 단위로 시간으로 표시되어지는 것보단 8시, 9시, 10시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들이 좋겠죠. 자, 그럼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열을 선택을 하고 변환 탭에 요 날짜 및 시간에 시간 쪽에 가보시면 요 시간에 시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체 시간에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8시, 9시 시에 해당하는 값만 돌려주는 그 명령이 따로 있어요. 요거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8시, 9시, 10시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자, 요 일자의 각 시간대에 접속자 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사실 얘는 뭐 그룹화 같은 거 이용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두 열을 제가 쉬프트 키 눌러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단하게 변환 탭의 그룹화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해보면, 자, 이렇게 그룹화 대화 상자가 뜨면서 연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최대값으로 설정을 하고 접속자 수의 최대값이니까 제가 최대 접속자 수 뭐 이렇게 머리글은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간단하게 이렇게 아까 보셨던 이런 숫자 값들이 돌려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자, 그러면 시간대별로 최대 접속자 수는 구해지긴 했어도 아래쪽에 보면 데이터 행수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서로 시각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렇다라 그러면 이런 시간대가 오른쪽 방향으로 나열되어지는 것들이 좀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룹화라고 했던 이 작업을 취소하고, 자,
여기 시간대라고 하는 요 8시, 9시에 해당하는 요 숫자를 기본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나열되어지도록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피벗열이라고 하는 기능을 쓰면 되겠죠. 요 피벗이라고 하는 것들이 회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들이니까 열을 가로 방향으로 회전시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피벗열을 선택을 해서 제가 요 접속자 수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구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면 결과는 동일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간대가 오른쪽으로 나열되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식의 이제 작업을 할 때 조금 불편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시간대가 24시간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다가 자, 23시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0, 1, 2 이런 숫자 시간대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사실 오전 12시부터 해서 1시, 2시 이렇게 해서 오후 11시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왜 여기는 8시부터 나오냐?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전 단계로 돌아가 보면 첫 번째 날짜의 시간대가 8시부터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8시, 9시, 10시 그다음에 쭉 가다가 오전 12시, 1시, 2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피벗열을 이용할 때 이런 숫자가 0부터 제대로 표시되어지도록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정렬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추출된 시간이라고 하는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제가 시간대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볼게요. 홈 탭에 이 오름차순 정렬을 눌러보면 단계가 중간에 삽입되어지기 때문에 뭐 경고 메시지 창 같은 것들이 뜨는 건데 별도로 편집하는 것들은 아니니까 그냥 바로 삽입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고 다시 피벗열 단계로 돌아가서 보시면 여기 오전 12시부터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반환이 되어지니까 얘를 엑셀 표로 반환을 시켜놓고 나서 뭐 스파크 라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꾸미면 어떤 시간대에 좀 더 많은 통화 접속자 수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요 표 1이라고 하는 걸 결과라고 쿼리 이름만 바꾸고 바로 닫기 및 로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새 워크시트에 이렇게 시간대별로 최대 접속자 수를 반환해 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지다 보니까 한눈에 안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시각화하려고 할 때 오른쪽에다 제가 스파크라인이라고 하는 셀 차트를 한번 넣어보면 자, 스파크라인은 어차피 요 셀에 삽입되어지는 차트이니까 요 범위 한 번에 선택을 해서 작업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해서 자, 바로 리본 메뉴 삽입 탭에 여기 보면 뭐 막대 같은 것들이 좋겠죠? 열 같은 거 이렇게 선택을 해서 위치는 여기 Z열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되니까 Z열 범위를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 볼게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막대 그래프가 표시되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최대 접촉자 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표시되어지는지를 이제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요 오른쪽에 표시되어지는 것들은 요 시간대를 하나씩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총 24시간이니까 24개의 막대 그래프가 표시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시간대를 조금 더 묶어서 표시를 하는 게 보고서를 시각화하려고 할 때는 좀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4시간씩 그러니까 오전 12시부터 3시까지 4시부터 7시까지 8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묶어내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쿼리로 다시 돌아가서 이 결과라고 하는 것들을 더블 클릭해보면 자, 이 쿼리 탐색기 창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자, 당연히 우리가 이 피벗열을 하기 전에 이 데이터를 묶어내는 동작을 하는 것들이 좋으니까요. 이 시간대를 선택을 해서 변환 탭에 가보시면 숫자 부분에 지수 표준이겠죠. 표준 같은 거 가보면 뭐 정수로 나누기 이런 거 있어요. 당연히 나눗셈의 결과를 정수로 변환해 준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4시간씩 묶어서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4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자, 그럼 제가 요 정수로 나누기를 클릭을 하고 뭐 요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냥 확 삽입 버튼 눌러주고 나서 4를 입력을 하면 4시간씩 묶여요. 확인 버튼 눌러주면
결과는 바뀐 게 없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추가로도 해볼게요. 모든 시간대가 표시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시간대가 0부터 5까지 6개가 표시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4시간씩 6개니까 24시간을 제대로 묶어서 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뭐 확인 버튼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피벗열로 돌아가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돈돼서 보여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근데 이렇게 0, 1, 2 이런 것들은 좀 바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제가 요 머리글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오전 12시 오전 0, 1, 2, 3이었으니까 4시 자 이렇게 되겠죠. 오전 8시 오후 12시 오후 4시 오후 8시 뭐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반환해보면 홈 탭에 닫기밀 로드해보면 자,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줄었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만들어놨던 요 스파크 라인은 데이터 범위를 조금 더 크게 선택했었기 때문에 표시되어지는 것들이 사라졌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그리면 되겠죠. 제가 다시 범위 선택을 해서 리본 메뉴 삽입 탭에 요 스파크 라인에 열 선택을 하고요. 위치 범위는 요 스파크 라인 요 범위일 거니까 그냥 머리글 윗부분 이렇게 클릭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최대 값이 어느 시간대에 표시되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려고 그러면 위쪽에 스파크 라인에 높은 점 같은 것들을 한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물론 뭐 여기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이런 표 스타일과 맞춰서 작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이 스파크 라인의 스타일을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로 적절한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 이건 뭐 어떤 게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없으니까 제가 그냥 간단한 색깔 톤만 맞춰가지고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원하는 분석 보고서 작업들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들은 이제 보고서의 결과가 어떻게 표시되어지는 것들이 가장 좋냐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도구의 선택이 좀 갈리게 되죠. 뭐 수식 같은 걸 이용하시는 방법을 썼을 때 또는 피벗 같은 걸 이용해서 썼을 때 또는 이런 쿼리 같은 걸 이용해서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놓으실 수 있다라 그러면 업무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줄여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